드라마 스페셜을 하는데 거기도 사극이야. 근데 제목이 그녀들이고, 그러니까 중전하고 그 몸종, 그 궁녀, 요 둘의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공통 스토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주된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그 앞에 나왔던 옷소매 붉은 끝단에서 그 상궁이 그 궁녀한테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 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주가 남다르다. 궁녀들 들어온 애들 중에 쭉 이렇게 보고 요러면 괜찮겠다. 너 일로 와. 그래갖고 어릴 때 얘를 세손에 아무튼 그 동궁전에 보냈어. 몸종으로 시킨 거지. 거기 가서 글 공부도 시키고 같이 대화도 시키고 사전포석을 미리 한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세손하고 자기 계획대로 이 세손이 이 여자를 좋아하게 만들었어. 거기까지 된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은 내가 너를 후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야. 그때 이제 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반대를 하지.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같은 그 대사가 나와. 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주가 남다르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 내가 봤던 두 번째, 여기서 한 20분 보고 샤워하고 나왔다 와서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보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거기는 중전과 후궁 사이의 암투. 중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려면 꽤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고 막 찾아보다가 네가 가.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야. 네가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중전에 먹는 음식에 이제 태아를 죽이려고 낙태할 수 있는 약을 주면서 이걸 타서 먹여서 만약에 낙태가 된 궁녀 둘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대사, 눈빛, 표정, 연기 이런 게 정말 리얼하게 나와. 그래서 드라마로 볼 때는 뭐 이런 드라마를 봐 그러면서 내가 막 와이프를 놀렸는데 쭉 보다 보니까 아 저런 게 메시지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지. 전 결국 뭐 모르겠어. 하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봤던 드라마는 딱 그 단편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말까지 내가 봤지. 나름대로 해피엔딩이야. 그 여자 둘의 우정을 다룬 영화라고 봐도 돼. 그래서 스토리는 그 사극인데 전혀 사극스럽지 않은 내용이고 핵심은 그거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두 궁녀가 공통점이 그거야. 그 능력이 탁월해. 근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그거.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느꼈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도 그거지. 마음을 얻는 방법. 니네가 그걸 참 잘하긴 하는데 그 능력 때문에 니네가 성공하게 될 거야. 조금 더 키워야 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감정을 잘 읽어내야 되거든. 야, 한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중전이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막 욕을 하고 뭐 힘들게 막 뭐라고 하고 야단을 치는데 눈빛 하나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되더라. 목숨 걸고 되더라는 거지. 거기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라 이거 봐라? 그것도 감정을 읽어내고 하는 행동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중전하고 친해지고 결국은 또 여러 가지 속 깊은 이야기도 해내면서 이 사람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야. 원래는 이 교감 능력이 떨어져서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회사에서 뽑는 사람들도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미래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눈 더 크게 뜨고, 그치. 오늘 지하철 못 내릴 뻔했어. 실무 면접 안 해요. 그 실무 면접 대신 AI 면접을 한 거야. 다음 임원으로. 그러니까 AI 면접에 있는 그 결과치를 보겠지. 갖고 실무진이 보겠지, 이제.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임원 면접하고 그냥 바로. 실무 면접 하려면은 각 부서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해야 돼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 일정 맞추기가 연말에 일정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모빌리티의 특징은 이번에 갔던 모습의 특징은 가기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부족해. 좀 완전 기대하고 갔는데 역시
사람들의 관심은 신차에 너무 몰려있고, 뭐, 트렌드나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뭐, 어쨌거나, 모빌리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뭐, 100% 전기차만 이렇게 나왔다라는 특징을 보면, 뭐, 대세는 대세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일상화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했던 뭐 레트로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참 다행인 건 어찌 보면 전기차로 편해지는 장점도 있으면서 기계를 아직 다루고 싶은 욕구도 아직은 남아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전장 산업들이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차 내부를 더 많이 들여다볼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니터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그런 변화의 일환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량 내부의 전장 산업 쪽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번에 나왔던 회사 중에 이제 눈여겨봤던 회사가 그 차량 내부 인테리어 쪽에 소재 회사들이 나와서 신기술을 많이 오픈을 했어. 내부 인테리어, 그다음에 소재, 심지어 뭐 실내 공기니 아니면 위생,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살균 작용,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그 조명 이쪽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각종 요즘 이제 개발되는 것도 전기차 안에서도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소독해서 보내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요즘도 이미 이제 사용화 됐지만 주행을 하다가 뭐 터널 들어간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밸브를 닫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이게 저기라 내비게이션에 연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비게이션 상에 지금 내가 터널 들어갔다 그러면 인식이 되면 바로 닫어. 자동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차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쓰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 한쪽 측면으로 기계를 더 좋아하고 계속 다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변해가기도 하겠지. 오히려 더 올드카 스타일로 발전하는 하나의 측면이 또 있을 거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연기관 차, 옛날 차를 전기차로 개조해서 외형은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면서 시스템만 바꾸는 그런 시스템도 분명히 나올 거고, 또 다른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겠지. 컨셉카라는 것도 잘 봐야 하는 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자동차의 트렌드를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컨셉카니까. 그래서 이게 포니를 만들고 그랜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옛날 걸 그리워한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그 모습도 그리워하지만 그 작동감 이런 것들도 아직 그리워하니까 인력 운동 센서 값에 따라 쿨링팬의 작동 유무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은 순행식으로 알고 있잖아. 이런 뭐 EGMP처럼 모듈 형태로 나오는 플랫폼 기반의 자동차들은 다 순행식이고, 그렇지 않은 차들도 많아. 전기차 작은 차들, 카트나 아니면 뭐 지난번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 나 그 지게차, 그때 다미가 내 옆에 있었구나. 무슨 전시였는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오토살롱이요? 오토살롱 아니에요? 오토살롱이었나? 그때 지게차 쭉 있을 때 오토살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게차 있는 자리 거기 가서 내가 지게차를 유심히 또 뜯어봤지. 그래서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하고 열어갖고 배터리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 내가. 그런 자동차들은 순행식에 쓸 수가 없어. 그 에디슨 모터스에서 만든 그 전기버스 있잖아. 그건 배터리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팬 다 달려있고, 그거는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 그 납산전지로 만들었잖아. 우리 그 영상을 봤지. 납산전지가 뜨문뜨문 이렇게 띄워놨지, 이렇게. 그래서 팬으로 다 냉각시키게끔. 그리고 뭐 버스에 계속 주행을 하니까 서 있는 경우 별로 없잖아. 계속 주행을 하니까. 그리고 계속 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공냉식으로 걔는 할 거다 이거지. 이것도 전기차 중에서도 초기 모델 그런 경우에 공냉식으로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그때도 아직도 그 공내식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센서의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고 저항값에 따라 감지값으로 인해서 팬을 작동시키는지 중단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요런 거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체크할 때 센서를 놓고 저항값을 계산해서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게 안 돼? 그러면 센서 교체를 먼저 해보는 거야. 안 했지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센서 교체했는데 결함이 똑같아. 그럼 이제 멘붕인 거지. 그럼 이제 모듈로 가자 해서 모듈로. 또 안 돼? 전선걸 하고자. 이제 답답해지는 거지 상황이.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센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오차 값이 나오잖아. 편차. 센서 그러니까 사용을 좀 보통 이런 온도 센서 같은 게 고장날 확률은 많지 않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잖아. 근데 공기가 들어오는 걸 원칙적으로는 필터링을 해야 돼. 이물질을 차단해야 되거든. 필터링을 해서 깨끗해진 공기를 가지고 냉각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러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물질이 뭔가요? 근데 이제 들어올 때 뭐 딱히 그래서 무슨 뭐 돌멩이가 들어가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먼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센서에 들러붙어. 그래서 센서의 감도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 닦으면 돼요. 그럼 닦으면 돼. 세척하면 되거든. 근데 세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센서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것도. 아, 이제 이물질로 인한 센서 그게 참 큰 것 같아요. 많아. 내가 항공기 정비할 때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분명히 세척해서 쓰면 되는데 항공기는 세금으로 고치잖아? 안 하고 그냥 버리지. 제일 냉각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발전기야. 엔진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같이 연동이 돼서 회전하는데 굉장히 고열이 나거든 거기서. 그 고열이 나는 발전기를 냉각시키면 밖에 있는 램에어가 들어와서 얘를 냉각시켜야 되는데 밖에서 뭐가 들어올 줄 알아. 그래서 거기 필터를 항상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되고 일반 지금 그 세스나 같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인 게 분리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레며 들어가네요. 발전기. 그것도 이제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다 따라 다르군요. 그 공중에서는 레메어가 들어오고 이물질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냥 밖에 레메어로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데 지상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지. 이 문제가 되겠네요. 먼지나 뭐 물기뿐만 아니라 바다 위라면 염분까지도.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비행기들은 딱 정해져 있는 환경에서 운용을 해야 되고 F-18 같이 이제 바다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는 이제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일반 전투기들은 육지에서 그리고 잘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군 공항은 깨끗하잖아. 뭐 이물질 없고 FOD 제거한다 그래갖고 뭐 하루도 몇 번씩 뭐 하루에 청소하고 다 그러니까 뭐 딱히 이물질 들어올 게 없거든. 그러니까 바로 뚜껑을 딱 열어서 외부의 공기를 바로 빨아들여서 냉각 장비실 있잖아. 전자장비 이런 거 냉각하는 쪽으로 바로 공기를 보내서 냉각하는 이런 블로우모터라고 그때 부르거든. 모터가 따로 있군요. 따로 있어. 모터가 앞에 하나밖에 없어. 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로 앞바퀴를 굴리거나 아니면 링크를 뒤에도 연계돼 있으니까 뒤에도 돌리거나 아니면 모터를 뒤에도 연결해서 같이 돌리거나 뭐 이런 방식. 그게 가장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훨씬 저렴하군요. 근데 그 모터를 휠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 그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고 아, 그렇구나. 가격도 비싸고 또 뭐 제어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렵고. 그러니까 뭐 왜냐면 생각을 해봐. 모터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모터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물질, 충격, 뭐 아까 이제 냉각 이거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드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싸게 하는.